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를 시작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요. 2부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의 GDP, 1분기의 GDP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것은 리세션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자세한 그 기사 내용을 통해서 GDP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함께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닝 결과 너무나 좀 궁금하잖아요.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앞에 시황 그 분석을 너무 오랫동안 한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2.47%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1.85%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3.06% 폭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요. 러셀 2000 역시 1.8% 상승하는, 따라서 3대 지수 그리고 플러스 러셀 2000까지 모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곡선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개별 종목들의 성적표도 굉장히 좋았겠죠. 자, 가장 위에 이름을 놓이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기분 좋은 상승을 했습니다. 17.59%. 어제 오미즈를 통해서 이미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로 페이팔도 어닝 결과에서 탄력을 받아서 11.48%나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퀄컴이고요. 퀄컴이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죠. 네 번째로 업스타트 8.71% 상승, 파이버가 8.33%, 로크가 8.11, 레모네이드 7.73, 엔비디아가 오래간만에 많이 상승했죠. 7.42, 우버 6.98, 데이터독 6.67, 더 트레이드 데스크 6.61, 오픈도어가 6.53% 올라갔고요. 쇼피파이도 오래간만에 6.51%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성장 주식들이 6%, 5% 정도는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가는 하루였다. 따라서 오래간만에 좀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힘을 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빵 주식들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파망 주식 중에서 물론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17% 이상 올라갔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7.4, 넷플릭스도 간만에 올라갔습니다. 5.82% 상승했고요. 아마존이 4.65%, 애플이 4.52, 구글 3.82, 마이크로소프트 2.26, 테슬라가 유일하게 0.45% 정도 하락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도요, 이 정도면 폭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한 2주 전 정도에 제가 아마존 역사상 최악의 어닝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기사 하나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 기사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 분들 중에 한 분이 제작한 이런 기사였고요. 이 기사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그 리비안이라는 그 기업의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리비안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이 마이너스로 잡히는데, 그래서 순이익이 많이 훼손이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아마도 마이너스 EPS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역사상 최악의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가 좀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줍줍할 기회로 삼자. 이러한 요지의 좀 기사였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겠구나라고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또 막상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가슴이 좀 아프긴 합니다. 자, 보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의 주가가요 10%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자, 아마존의 프레스 릴리즈 1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7달러 56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주식 전문 블로거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마이너스 실적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주식 전문가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플러스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개 주식 블로거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애널리스트들이 몰아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이 기대치를 이렇게 높여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상치는 플러스 한 7달러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7달러가 넘었던 그 플러스를 마이너스 7달러를 만들었으니까 차이가 15달러 이상 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16.44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7.3% 조금은 아쉬운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리테일이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다행인 점은 이 시장의 예상치와 나란한 실적을 보였다. 따라서 이렇게 매출도 적당한 그런 예상치가 나와 있었는데 왜 어닝의 예상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지 못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요. 온라인 스토어 쪽의 그 매출을 보니까 51.13 빌리언, 그리고 이 수치는 1년 전에 52.9 빌리언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죠. 따라서 아마존의 메인 비즈니스 온라인 이커머스는 약간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서드 파티입니다. 온라인 중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은 이러한 그 비즈니스 구조죠. 이쪽은 25.34 빌리언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23.71 빌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아마존의 생태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구독 서비스에서 들어오는 매출이고요. 서브스크립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구독비를 올렸잖아요. 멤버십비를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7.58에서 8.41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 부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AWS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클라우드를 보시면 작년에는 13.5 빌리언이었는데 18.44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한번 퍼센티지를 계산을 해 볼게요. 자, 18.44 나누기 13.5잖아요. 36.6%입니다. 따라서 40%가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따라서 애저처럼 발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36%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분기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넷세일 매출 같은 경우는 116에서 121 정도를 지금 가이던스로 던져줬는데 이 부분도 좋지가 않습니다. 컨센서스가 125거든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 매출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이던스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지금 환율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지금 1.0 마이너스가 나거나 아니면 3 빌리언 정도 플러스가 날 것이다. 굉장히 좀 격차가 크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리비안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7.7 빌리언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만들 것이다. 그 중에 이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냐면 프라임 데이가 3분기에 있을 것이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프라임 데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프라임 데이가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프라임 데이를 하는데 엄청나게 그 세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존 매출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꽉 차면서 그것도 이제 어닝 결과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1%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아마존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어닝 결과는 애플입니다. 자, 애플 프레스 릴리즈를 보시면 2분기라고 부르고요. 자, 2분기에 갭 EPS가 1.52가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 한 9센트 정도가 더 나온 거죠. 굉장히 좋은 수치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97.3 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00빌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미치지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성장률을 보면 10%는 되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중국 쪽에 많은 그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지역의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을 넘어서고 나타난 실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레비뉴가 97.3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3.31 빌리언 정도 초과 달성을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에서 나타난 매출이 77.46이고요. 서비스 쪽이 19.82 빌리언입니다. 자, 서비스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이거든요. 19.82를 지금 전체 매출이 97.3이었죠. 97.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0.3% 따라서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서비스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다. 서비스가 기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마진에 많은 좀 탄력을 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프로덕트 쪽에서 물론 가장 많은 매출을 기여한 부분은 아이폰이겠죠. 아이폰이 50.57, 맥이 10.44고요. 아이패드가 7.64,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 8.81 빌리언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치를 좀 살펴봤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디비던드 배당금을 좀 올려줬습니다. 주당 0.23달러를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그 배당금에서 4.5% 정도 뭐 조금밖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5%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원래는 0.22달러를 줬었는데 0.23으로 올려줬고요. 자, 그렇게 되면 포워드 일드가 배당률이 다음 분기를 기준했을 때 0.56%가 된다라고 계산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엑스 디비던 데이시 메이 6입니다. 따라서 5월 6일이 지금 엑스 디비던 데이시기 때문에 5월 5일까지는 주주가 돼 계셔야 그래야 이제 배당금을 받는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기존 그 주주의 입장에서는 5월 6일 날 만약에 그 주식을 던지더라도 배당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보드 오브 다이렉터 이번에 그 이사진에서 오토라이즈를 했다.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를 승인했냐면 90빌리언에 되는 추가적인 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거 말고 90빌리언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죠. 자, 90빌리언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이 2.56 트릴리언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나눠 볼게요. 자, 90빌리언 나누기 2560이죠. 곱하기 100 하면 3.5%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의 3.5%나 되는 무지막지한 금액을 다시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말 애플은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인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투자를 진행했던 기업이고요. 올린이라는 화학 기업입니다. 자, 주가가 어제 장중에 1.99%가 올라갔었는데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4% 이상 다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올린 같은 경우는 갭 EPS가 2.48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17센트나 초과 달성했다. 굉장히 좋은 어닝이고요. 자, 매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2.46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무려 28% 이상 성장을 보여준 수치고요. 이 수치는 10밀리언 정도 전망치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정보가 써 있는데요. 2022년 1분기, 즉 지난 3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냐면 무려 263.2 밀리언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8.23 빌리언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시가총액의 한 3%가 넘어가는 금액을 단 3개월 만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금 주주 환원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말 엄청나게 주주 친화적인 종목이 바로 올린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면 에비타가 2.6 빌리언에서 한 2.9 빌리언 정도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에비타의 지난 12개월 실적을 살펴봤거든요. 한 2.4 빌리언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4 빌리언에 불과했던 에비타 수익이 2.6에서 2.9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올리는 여러 가지 거의 완벽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자사주 매입을 단 3개월 만에 시가총액의 3% 이상을 했다는 굉장히 호재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의 어닝 결과를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쿠고요. 로쿠는 1분기 갭 EPS가 마이너스 0.19달러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적자죠. 그리고 이 수치는 1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모자랐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행인 점은 매출 같은 경우 734밀리언을 만들어냈고 작년 대비 27%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 역시 15.44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매출 중에 플랫폼 매출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로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매출 그리고 플랫폼 매출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플랫폼 매출이 지금 39% 정도 성장을 했다. 따라서 전체 매출의 성장보다 이 광고 매출의 성장이 더 좋았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647밀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이 뭐냐면 총 수익이죠. 총 수익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12%가 올라가서 금액으로 따지면 365밀리언이 나옵니다. 자, 이 수치는 우리가 총 수익률을 마진을 좀 구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365 나누기 매출이 734였죠. 734 해보면요 49.7%입니다. 따라서 로쿠라는 기업의 총 수익 마진은 47.7%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이번에 애드를 했다, 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액티브 어카운트가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보면 한 110만 계좌가 더 생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 역시 조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레비뉴 같은 경우는 805밀리언을 가이던스로 던져줬는데 컨센서스가 823이거든요. 따라서 부족한 숫자죠. 그리고 넷인컴 역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1억 달러 정도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어제는 로빈후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6%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12.78%나 주저앉고 있거든요. 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보시죠. 자, 로빈후드의 Q1 1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45입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이 0.45라는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0센트가 모자랐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35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자, 레비뉴 매출은 299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58밀리언이나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어닝도 미스, 그리고 매출도 미스가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자, 트랜잭션 베이스 레비뉴가 나와 있습니다. 자, 48%나 떨어졌거든요. 트랜잭션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그때 이제 매출이 창출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거래가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만큼 로빈후드의 그 플랫폼에서 거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48%나 떨어졌고요. 218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작년에는 무려 420밀리언이라는 좋은 수치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각 분야로 좀 띄어서 보는데 옵션 거래,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죠. 그리고 주식 거래를 세 개를 분리해서 봐도 마찬가지로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는 36%가 떨어졌고요. 가상화폐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39%, 그리고 에퀴티가 이제 주식 거래거든요. 주식 거래는 무려 73%나 하향 곡성을 그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로빈후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 어저스티드 에비타를 보시면 네가티브 14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43밀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플러스 115였거든요. 따라서 이건 순이익이 아니고 에비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에비타 역시도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정말 좀 우울한 이런 어닝 실적을 발표했다.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12%나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어닝 결과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AMD의 경쟁자죠. 바로 인텔입니다.
자, 인텔의 프레스 릴리즈 1분기에 논갭 EPS가 0.87이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전망치를 8센트 정도 초과 달성한 좋은 수치입니다. 자, 10% 정도 더 만들었다는 거죠. 자,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18.4빌리언이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를 80밀리언 정도 초과 달성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다. 이 매출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 AMD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Q2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가 주어졌는데 레비뉴 같은 경우는 18빌리언을 지금 가이던스로 던져줬거든요. 문제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치는 18.54빌리언입니다. 자, 그리고 EPS도 0.70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0.73이거든요.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 어닝의 EPS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전망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한 거죠. 따라서 이번 분기는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닥 좋은 성적은 아니었고 다음 분기 역시도 지금 오히려 그 시장의 전망치보다 떨어질 거라는 가이던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의 어닝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급등한 종목, 폭락한 종목 뭐 이렇게 뒤섞이면서 좀 정신도 없고 약간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참 대단한데요. 이번 다가오는 주말에는 조금 주식시장에서 멀리 떨어지셔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요. 심신을 회복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금 이따 4시에 다시 2부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는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